그럼 직접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직접 하셨으면 직접 하는 얘기 할 수 있는 뭐 절차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간단한가요? 특허로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특허청 사이트도 있고 특허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특허로. 그 사이트에 고객 지원이라는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라는 메뉴가 또 나오거든요. 거기서 전문가용도 있고 그냥 일반용으로 쓰는 게 있는데 어떤 걸 해도 상관없어요. 전문가용을 받는다 해가지고 뭐 깊이 있게 뭔가 복잡하고 그러지도 않고 그냥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기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그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뭐 여러 개가 깔리거든요. 소프트웨어 전자출원기인가 그런 여러 다양하게 막 깔리는데 그 중에 쓰는 건 프로그램 하나밖에 없어요. 그 프로그램 들어가서 국내 상표 출원이라는 메뉴를 누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등록하는 절차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거기서 이제 등록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공인인증서로 이제 인증을 받아가지고 출원료 같은 거, 상표 등록 출원료 같은 거 납부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43번 코드로 외식업 관련해서 받을 때 기본적으로 무슨 간이 음식점이니 뭐 해가지고 외식업이긴 한데 업종 코드가 여러 개가 한 수십 개가 있는데 그거를 기본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 20개는 52,000원인가 비용에 포함돼가지고 등록할 수 있게 됐었는데 지금 줄어가지고 10개만 공짜로 등록을 할 수 있고 출원료에 들어가 있고 그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500원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총 만약에 간이 음식점, 포장마차업, 한식업 이런 식으로 내가 상표 등록하는 거고 관련된 업종을 클릭해가지고 10개를 선택했다고 하면 근데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무슨 그런 것도 내가 추가하고 싶다면 10개가 넘어가면 그 추가는 가능해요. 거기 있는 거 전부 다 추가해도 되는데 그럼 413번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가 413번인데도 뭘 추가한다는 거죠? 43번 코드 안에 간이 음식점업 아니면 한식, 일식 세부 항목이 다 분류가 돼 있어요. 그 분류되어 있는 것 중에 나는 일반 한식업을 하는데 이태리 음식점은 나중에 그 상으로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이태리 음식점도 추가를 하시면 돼요. 미리. 그럼 업종도 상표 등록하면서 업종도 등록을 해야 되는 거네. 그렇죠. 업종도 등록되는 거죠. 이게 제일 돈이 많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코드 전부 다 등록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한테 해당되는 거 10개는 기본 출연료가 52,000원인가 되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잡을 수 있는데 저는 되게 하다 보면 이거는 필요하겠다 하고 예상해서 잡으면 한 20개 정도까지 업종을 추가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5,000원 정도, 그러니까 기본 10개에 10개를 추가하니까 5,000원 정도 출연료에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되게 한 6만원 초반 정도 나옵니다. 대표님 그 정보를 어떻게 사이트에 있는 정보 갖고 한 겁니까? 그러면 직접 해보고 다. 직접 해보고 그냥? 네네. 그 안에 상세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거예요? 특허로 안에? 특허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유튜브 영상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따라 해가지고 제일 처음 해보고 나서는 하다가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진짜 너무 쉬워서.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 한 10분 정도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10분밖에 안 걸린다고 특허하는데? 특허 출원하는데 10분이면 됩니다. 와, 대박이네. 그리고 저는 이제 포토샵을 조금 할 줄 알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상표 이미지를 만들지만 안 되면 그림판 쓰시면 됩니다. 그림판에다가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정사각 이미지 1080인가 되는 정사각 이미지 안에 삐껴 나가지 않게 텍스트를 집어넣기만 해가지고 그거를 JPG로 변환해가지고 등록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포토샵 같은 고급 프로그램 필요가 없어요. 10분 만에 등록하면 변리사는 뭐 먹고 삽니까? 네? 변리사는 뭐 먹고 살아요? 만약에 제가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사실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좀 더 이제 만약에 왜냐면 저는 지금 개인이 해가지고 등록해 놓는 거고 근데 사업화 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정도 되시면 일단은 저는 1차적으로는 상표를 40개 넘게 출원해 놨지만 이 중에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추가적으로 로고도 다시 한번 바꿔봐야 될 수도 있고 좀 더 세련되게 그런 개선을 한다면 그냥 변리사한테 좀 디테일하게 하려면 변리사한테 맡기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사업을 크게 벌이실 것 같으면 변리사한테 맡기시면 그냥 지금 당장 내가 사업할 게 아닌데 단순 아이디어가 딱 번쩍 떠올라서 상호가 떠올라서 이런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가볍게 등록해놓고 그렇죠. 다음에 이거를 위해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사업을 하려면 이제 변리사를 통해서 디자인까지 넣어서 제대로 등록하는 게 맞겠네요. 최소한의 방어 장치는 직접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거예요.
하는데 일단은 어차피 변리사 통해서 하는 게 뭐 법적으로 더 보장을 나중에 받으려면 맞아요. 하는 게 맞는 거네. 네네. 그럼 이 절차가 그럼 신청하면 네네. 신청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게 6개월에서 8개월 걸린다는데 제 등록 기준으로는 등록되는 걸 봤을 때는 거의 1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거는 변리사한테 맡기나 직접 하는 거 똑같아. 그 안에 또 약간 이제 그 심사를 좀 빨리 땡길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우선 심사 제도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우선 심사 제도도 그 개인 신청할 수 있고 변리사를 통해 가지고 할 때도 우선 심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돈이 뭐 몇십만 정도 더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한 뭐 1년 걸릴 거 한 6개월 정도로 좀 땡긴다든지 그런 거 같은 경우 급하지 않으면 그냥 등록해놓고 놔두면 되는데 근데 뭐 약간 분쟁의 소지가 지금 있다. 그럼 뭐 내 브랜드랑 똑같은 게 지금 1개월 차 정도로 지금 비슷한 시기에 뭔가 등록된 사람이 있다. 그런 뭔가 이게 촉박한 게 있다고 하면 빨리 심사를 받기 위해서라도 하는 거죠. 지금 뭐 사업을 이제 급하게 빨리 진행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면 우선 심사 제도 저걸 쓰는 게 좋겠네요. 네, 저 큰 돈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저건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뭐 저거 하면 좀 더 빨리 기간을 많이 단축되는 거죠. 그렇죠. 그 한 반년 정도 6개월 정도는 단축되는 거예요. 6개월? 6개월 엄청 크네.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비슷한 상표가 누가 등록이 돼 있는데 한 달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근데 그 검색해봤을 때는 우리 가게 말고는 지금 떠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우리한테 더 등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우선 심사를 진행해가지고 빨리 처리하는 게 본인한테 좋을 겁니다. 그럼 신청하고 출원하고 등록되고 그 다음에 다음 절차가 문제다. 등록은 그렇게 해서 그 우편물도 날라오고 디지털로 이렇게 등록할 때 등록비 내라. 등록비가 또 들거든요. 이제 본인이 독점권을 가질 수 있게 이제 상표가 등록될 것 같다. 이의 제기 기간도 있는데 그게 다 경과돼가지고 이의 제기한 사람도 없고 이제 당신한테 독점권을 주겠다. 이제 상표 등록하세요 해가지고 등록비가 한 21만 원 조금 넘게 21만 얼마가 나오는데 22만 원. 신청할 때는 비용이 안 돼. 그러니까 코드를 몇 개를 넣는가에 따라는데 한 20개 기준 하면 6만 원 정도. 6만 원대 정도 들어요. 지금 대부분 이제 소상공인이 내 가게 사업을 등록한다 했을 때 그 비용은 그러니까 등록비는 최초에 출원할 때는 한 6만 원 정도, 6만 1,000원 뭐 아니면 5만 원대도 가능한데 5, 6만 원 정도 보시면 돼요. 출원비. 그 출원할 때 등록비네. 출원 신청비가 5, 6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 등록할 때는 21만 원 정도가 들었거든요. 그럼 다 합쳐봐야 30만 원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 외식업 보면 43분 기준으로 했을 때. 네네네.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그러니까 변리사를 통해서 하면 최소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는 거에 비해서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모르는 그 돈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 상표를 보호받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크인포라는 사이트가 마크인포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가 소상공인이나 개인이 등록하는 걸 도와주는 사이트인데 여기서 약간의 상담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등록이 될지 안 될지까지 깊이 있게 상담 컨설팅을 안 해주는데 그것도 진행해 주시긴 해요. 물론 돈이 더 들겠죠. 돈이 더 드는데 마크인포라는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그러면 한 3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차피 이게 뭐 개인적으로 해도 뭐 그렇게 절차 자체가 어렵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변리사는 중간에 그냥 서류 작성해주고 뭐 이런 비용으로 어쨌든 변리사한테 추가적으로 주는 거네. 변리사를 통한다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결국은 등록 확률을 굉장히 높여주는 작업을 해주시는 거죠. 변리사를 통해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안 되는 거면 아예 애초에 등록을 하면 안 되겠죠. 변리사님 이건 등록이 안 된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 옛날에 뭐 그런 경험인데 이 등록을 하려고 어쨌든 신청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등록하려 했는 상호가 등록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거를 앞에 수식을 많이 갖다 붙여갖고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등록이 안 될 수도 없는 거죠. 안 될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괜히 중간에 변리사한테 비용 들여가고 지나고 나서 저는 알고 보니까 괜히 할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 굳이 불필요한 등록할 필요도 없는 거를 등록한 게 된 거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어차피 법적으로 뭐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소지가 전혀 없는 부분인데 그런데 믿을만한 사람은 잘 찾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변리사 업계나 전문직 종사자 같은 경우는 결국은 소개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분이 참 잘하시더라. 믿을만한 사람을 찾는다. 그렇죠. 야, 40개나 등록했으면 참 대단하네. 40개를 찾아내는 것도 어렵고 이걸 셀프로 직접 하시다니 장난 아닙니까?
장사는 와이프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식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원래도 이름 짓는 거를 좋아하고 카피를 한번 짜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데, 제가 그 부산 약콩밀면이라는 브랜드를 만들 때 사실은 그 100개가 넘는 이름을 지었었어요. 결국은 근데 재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역 이름과 재료명이 들어가고 메뉴명이 들어가 있는 가장 어찌 보면 평범한 이름을 지었는데, 근데 해보니까 43번 코드, 그러니까 외식업종에서는 약콩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등록해 놓은 업체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약콩을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었기 때문에 등록이 된 건 같은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게 이름을, 그러니까 몇 가지 루틴이라면 루틴이 있는 게 창의적인 네이밍을 상호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자기 지역명 그리고 메뉴명 그 정도만 가지고도 사실 많이 만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역명, 메뉴명, 용호동 낙지. 지역명, 메뉴명 이것도 많이 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등록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요럴 때는 이제 사실 텍스트는 안 되겠네. 텍스트 등록을 안 되니까 로고를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단어 텍스트와 합쳐가지고 로고를 독점력을 가지게끔 만들어가지고 출원을 신청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보고 하다 보면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들이 있고, 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독특한 이름보다는 오히려 평범한 이름일 수 있는데 그 이름이 어쨌든 독점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어찌 됩니까? 다른 사람이 장사를 이미 하고 있었어. 약콩밀면을 누군가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상표 등록 안 했어. 그래서 나는 상표 등록하고 내가 약콩밀면을 오픈했어.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등록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높아요? 높다고 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먼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이렇게 장사를 시작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서 그 사람이 나중에 뭐 이의제기를 하든지 법적으로 이렇게 소송을 하든지 이런 문제는 안 됩니까? 제가 그 부분은 사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의견으로 말씀드리면 그 뒤에 어쨌든 독점권을 가진 사람한테 권한이 있다고 봐요. 그 이름만 등록해가지고 하면 이름만 뽑아먹겠다는 게 돼버리면 근데 출세 신고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법적으로 어쨌든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존에 그 약콩밀면 누가 운영하고 계신데 상표 등록을 안 하셨는데 그래서 나도 약콩밀면을 실질적으로 이름이 좋아서 하면서 원래는 이분은 대신동 약콩밀면이라면 저는 용호동에서 한다? 용호동 약콩밀면 해가지고 상표 출원을 했는데 이게 운영을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상표 출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상표 출원을 하면 등록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뭘 알든 모르든 그거를 몰라서 안 한 거는 그분의 문제인 거예요. 네, 그게 진짜 자유민주주의예요. 어쨌든 법이 있는 거니까 법 테두리 안에 딱 들어가는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고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도 보호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권리 위에 잠든 자는 누릴 수 있는 그게 없다고. 등록한 사람이 한판 내리라면 내려야 되네. 장사 문제 시작해서. 그럴 가능성. 근데 악독한 사람이라면 내리라 하겠죠. 내용증명에서 상표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당신은 쓰지 마세요 해가지고 내용증명 보내서 그럼 간판 내려야 돼요.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 저도 예전에 한번 본 그 사례가 있는데 보니까 고봉김밥이라고 있었는데 누구 고봉김밥을 등록을 안 한 거를 누가 고봉김밥 등록해 보니까 고봉김밥은 고봉민으로 이름을 다 간판을 싹 다 표시하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런 사례가 생기죠. 프랜차이즈 많이 빨리 있으면 이 피해가 엄청나겠네. 그렇죠. 저는 아름다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사해방이라는 짬뽕 중식 브랜드가 있는데 차이나타운인가 사해방 굉장히 유명한 집이 있어요. 근데 상표 출원이 안 돼 있는 거를 제가 아는 김용환 대표님이라고 계신데 그 대표님이 이거를 그분이 여기서 나쁜 사람이 아니고 등록을 해놔야 되겠다. 근데 본인도 사해방은 남포동이 엄청 유명한 거예요. 남포동 유명한데 상표 등록이 안 돼 있었고, 근데 그분도 사해방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데서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기 이름을 상표 등록하기 위해서 출원을 하고 로고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표 등록이 됐는데, 그러면 사실은 전국의 사해방은 이제 다 못 쓰는 거가 되는데, 근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남포동 사해방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상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냐고 물어봤다고 하세요. 그 대표님한테, 그 남포동 사해방 사장님한테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데 않게끔 하겠다. 그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근데 본인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상표 출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먼저 사전 양해를 구하고 상표 출원하시는 케이스도 있어요. 난 진짜 그 형님 너무 존경스럽더라고. 지금 사회방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해가지고 꽤 한 20군데 정도는 깔았다가 지금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사람한테 치이고 가맹점주님들한테 너무 이제 뭐 참 맛있고 괜찮은 집인데 이런 잘 운영을 못 하시는 거를 다 이제 본사 책임으로 돌리는 그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조금 이제 쉬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표 등록 그러면 상표 등록을 지금 보면 이 간판들 보면 어떤 간판들 상표 출원이 이래 서비스표 출원 뭐 이래갖고 이렇게 간판이 걸려있잖아요. 그럼 아까 대표님이 말씀대로 하면 출원은 의미가 없는 거네요. 등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등록 번호나 그런 게 떠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출원도 출원 번호가 있잖아요. 이게 출원은 말 그대로 출원만 한 거예요. 나 이거 동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그 효력이 없는 건데도 그냥 간판에 표시를 넣는 거고.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게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엄밀하게 등록이 되는 거는 남이 다른 사람이 못 쓰는 브랜드는 아니에요. 그렇죠. 출원돼 있다고 하면 그거 내가 상표 출원해봐도 돼요. 로고를 바꾸던지 해가지고 그게 마음에 든다 하면. 근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그러지 않죠. 그럼 우리나라만 이 상표 등록 이게 한 기간이 그럼 1년 등록까지 그러면 출원, 등록, 그럼 공고인가 뭐 공고도 공고 기간이 있잖아. 공고 기간이 얼마나 걸리지? 공고 한 달 걸립니다. 한 달. 그 공고 기간이 이의 제기를 공고는 까게. 그럼 한 1년 토탈 1년 정도. 그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거 같은 게 왜냐면 전자출원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공공기관을 가서 서류를 넣고 신분증 넣고 뭐 이미지 이거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안 해도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도 1년 정도 걸린다면 다른 나라는 더 많이 걸릴 거야. 엄청 오래 걸릴 거야. 진짜요? 우리나라 제일 빠른가요? 다른 나라 사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일 빠르지 않겠나. 대표님 실제 어쨌든 뭐 한 40개 정도 등록한 경험 있는 분이라 확실히 자영업자도 이거 모르고 하신 분 엄청 많은데 이게 알고 어쨌든 장사하기 전부터 이렇게 알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사업을 시작은 일단 상표 등록이네. 그렇죠. 맞죠? 혹시라도 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이제 하셨다 하더라도 상표 등록에 대한 필요성을 꼭 느끼신다고 지금 이 영상을 혹시라도 보시고 상표 등록해야 되겠다고 그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라고 네이버 검색창에 찾아보시면 바로 이제 특허청 사이트가 뜨거든요. 거기서 내 상표나 관련된 걸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미 떠 있는지 다른 사람이 등록돼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먼저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 등록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어디 가서? 그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에서 상표를 클릭해가지고 검색창에 내 가게 이름을 넣어보면 아마 등록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은 높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심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화남정 돼지국밥이라고 하면 그 풀네임으로는 등록이 안 돼 있겠죠. 근데 화남정이나 화남 뭐 남정 돼지국밥은 어차피 독점을 할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앞에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이 상호에 들어가는 단어를 쪼개가지고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게 쪼갰을 때 등록도 화남으로 누가 등록돼 있으면 화남정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해 보시는 게 좋고 좀 더 디테일하게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변리사하고 초빙을 해서 실제 또 실무적인 거에 합쳐가지고 경험을 이제 넘어서 법적으로 이제 등록 가능성이 얼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릴 수 있게끔 한번 초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고 소상공인들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등록 엄청 하면 이제 앞으로 기간이 더 많이 걸리겠네. 그렇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지면 앞으로 14개월, 15개월 오늘 하여튼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다음에도 또 알찬 좋은 정보로 멋진 촬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